안녕하세요. 노가리 세무의 삼삼한 3분썰 정수령입니다. 오늘은요, 최고의 육아법, 놀이가 답이다 이야기로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6년간 제가 사교육비로 들인 돈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0만원. 굳이 수치로 따져봤어요. 뭐 요즘에 아이들 막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 보고 놀라운 거 보면 주변 친구들도 많이 시키고 싶어 해요.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어디 데려가고 싶어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하지 않고 노는 이유? 저는 왜 노는가? 제 취향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뭐 이렇게 알아보고 정보 이렇게 알아봐서 어디에 보내고 몇 세 때 뭐 하고 이런 계획력이 부족해요. 자연적인 거 좋아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네. 제 취향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효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놀아봤더니 좋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뭐 괜찮은 건가를 몰랐는데 5년을 해보고 나니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노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아기 뱃속에 있을 때 태교는 많이는 못했고 그냥 학교에서 영어 교과 전담하면서 놀고 영어 놀이 하고 영어 말하고 영어 음악 듣고 이게 전부였는데요. 태교는요. 실제로 이제 놀아준 것은 아이 한 6개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인 것 같아요. 그런데 5년간의 그 임상 체험을 하고 보니 놀이가 정말 효과가 100가지 이상입니다. 사교육을 넘어서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시킨 거라기보다 그 돈을 주고 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네. 근데 안 시키다 보니 돈이 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간 20만 원을 썼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가베놀이요. 집에서 가베 하다가 그렇게 재미있게 놀지를 못했어요. 늘 블럭 쌓고 놀고 아니면 그 되게 콩알콩알 만한 색깔 그거 있어요. 그걸 맨날 볶음밥 만든다고 하고 어질러 놓고 막 치우고 싸우고 이런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모아서 6명 정도가 모아서 이제 가베를 한다고 해서 월 3만 원씩 내고 7개월간 그걸 했던 게 전부예요. 돈을 내고 어디에 이제 혼자 가서 친구나 선생님과 교육 형식으로 받아본 것이요. 그리고 1년간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그때 보육료가 월 한 6만원 정도씩 들긴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요. 보육료. 그 다음에 현재 6살 되고부터 유치원에 매달 한 3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되지만 그것도 보육료라고 생각하고 사교육비에서 뺐어요. 그렇게 해서 6년간 20만원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안 하고 노는 이유가요. 교감과 애착 부분 때문이에요. 이제 보내놓으면 편하긴 하죠. 효과도 나타나고요. 쉽죠. 그 시간에 제가 책도 볼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뭐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빼앗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만들어보고 함께 뭔가를 막 이렇게 구상해내는 그 시간과 추억을 그 선생님들께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와 함께 추억까지 넘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어릴 때는 사교육 지양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수해 왔고요. 효과는요, 제가 100가지도 넘는데요. 지금 요 편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단 큰 걸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절로 아이가 한글을 떼더라고요. 몇 번 시도는 해봤어요.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후루후루 넘기면서 읽는 거 있죠. 시지단가요? 그거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뚝딱 한글 떼기라는 책으로 한글 한번 떼볼까? 한 달 만에? 뭐 3개월 만에 하면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아이랑 이제 김밥 놀이, 프라이팬 놀이, 뭐 관형 놀이를 하면 놀이만 하고 글자는 전혀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한글 떼는 거 싫어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책 읽고 놀고 돌아다니고 했는데요. 6살 되니까 떼더라고요. 읽어요. 신기한데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즐거운 방식으로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기본에
아이랑 6개월부터 생후 6개월부터 쭉 책을 읽어왔다고 했잖아요. 책이 없었던 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쭉 읽어왔던 게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큰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유치원에서 서랍장에 친구들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요번에 새롭게 유치원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친구 얼굴과 이름을 자기가 매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과 이름까지 해서 글자들을 엄청 많이 통글자로 알게 됐고 낱글자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책 떼고 한글 떼고 책을 읽더라고요. 스트레스 없이 엄마한테 부담 안 주고요. 신기해요. 이것도 저는 놀이의 효과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놀이의 방식으로 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근육 발달. 제가 1학년을 3년간 지도를 해봤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가위질을 하고 테이프로 이렇게 뭔가를 붙이고 조립을 하고 어디에 이렇게 끼워 넣고 빼고 그 작은 부분을 색칠하고 그리고 선 긋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 필력이 서희의 지금 정도예요. 그러면 서희는 뭔가를 이렇게 옮겨 그리거나 작게 하거나 크게 그리거나 힘있게 긋는 것들이 많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맨날 그리고 놀고 자르고 붙이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독서 습관요. 그러니까 어디든 책 읽고 싶어 하고 책 보고 싶어 하고 읽어달라고 하는 게 늘 그냥 서희의 삶이 된 거고요. 제일 좋은 효과는요. 놀아서 사교육을 보내지 않고 시키지 않아서 제일 좋은 효과는 아이가 사교육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호기심요. 엄마랑만 있어봤고 그냥 주변에서 자기가 이렇게 취해서 해보는 것만 해봤지 어디에서 뭔가를 들어보고 누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새롭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뭐 일일 체험으로 뭔가를 이렇게 들어보게 된다던가 하면 선생님만 쳐다봐요.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면서 되게 몰입하고 재미있어하고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지루하거나 아는 거라던가 부진한 느낌이 아니라 재미있고 신선하고 알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는 거. 집에서 한 5년간 이제 있다 보니까 이번 6살 때 유치원을 처음 가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서희는 유치원 가는 게 키즈 카페 가는 것 같대요. 그런 설렘이 효과라면 효과죠. 네,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놀이 효과에 관련된 거 영상 하나 만들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사교육을 많이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엄마와의 놀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치우친 거잖아요. 이게 좋다고 믿고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해왔더니 폐단도 있을 수 있죠. 그 첫 번째 폐단이 뭐냐면 서희가 다른 친구들의 활동이나 다른 친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부러움, 동경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연식품이 좋으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도 마음껏 안 사주고 초콜릿이나 왕구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안 사주다 보고 또 제가 또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 화려하게 꾸미거나 입거나 갖추는 거를 안 하니까 서희는 그런 집에 가면 또 부러워지는 거고 친구가 또 영어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요리하고 놀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거. 다른 친구들은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네?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뭘 배우는데 나는 집에서 이런 걸 하네? 그래서 약간의 부러움을 아이가 갖게 된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리정돈이 취약하죠. 이게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지킬 규칙들과 이런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체계성을 갖추어요. 하지만 집에서 하다 보면 그래 놀아라 그리고 읽어라 그래 그러다가 자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뭔가에 체계성이 없으면서 공간 자체도 이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놀던 거 다 이렇게 어질러 놓고 저기 가서 또 책 보고 저기서 책 본 다음에 여기서 또 꺼내오고 이렇게 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엄청 많이 펼쳐진다는 거죠. 아이랑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싸울 일도 많은 거예요. 부딪힐 일도. 그리고 계속 요리놀이 하고 그리기 놀이 하고 만들기 놀이 하면 집에 폐품이 막 쌓이고 생모래가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고 뭐 욕실은
건식일 리가 단 하루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요. 엄마는 부대끼니까 막 감정을 토로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힘들고 그걸 받아내려니까 이런 패단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자면요. 균형적인 시각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사교육은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절교육이라던가 영어교육 아니면 뭐 한글, 방문 선생님 수업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진 않아요.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 늘 갖고 있고요.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적절한 선에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향. 여러분들도 이제 난 사교육파야 아니면 놀이파야 뭐 자연육아 할 거야 책육아가 중요해 이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를 따라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성향 같아요. 저는 그게 놀이가 어디 안 가는 게 아이와 맞아 떨어졌어요. 서희도 어디에 몇 시에 막 정해져서 가서 뭘 지키고 따르는 걸 하는 것보다 그저 그냥 옆에서 엄마랑 자연스럽게 늦게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늦게 자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었고요. 저 역시 약간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 될 대로 되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강심장 자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요되지 않겠어. 경쟁과 비교에 휘말리지 않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 마케팅 전략에 너무 이렇게 설득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 돈을 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며 그렇게 긴 시간 투자를 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죠. 네, 효과 있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또 이제 3세 이전에 아이가 막 발달하고 스펀지같이 막 주변의 것들을 흡수하는 시기라 이때 막 해줘야 된다라는 그 이론이 폐기됐답니다. 뇌과학에서. 네, 결정적 시기가 따로 이렇게 있어서 그 시기에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자녀교육 열풍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요. 뇌과학에서는 조기 어렸을 때 유아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는 해가 많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이야기들 몇 개 전해드릴게요. 오히려 뇌를 파괴한대요. 어렸을 적에 과도하게 학습량이 주어지면 스트레스 물질이 많이 되고 분비가 되고 그러면 해마가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또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해가 갈수록 학습 효과는 그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애착 감정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족함이 오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요. 네. 그리고 서유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기 교육은 조립을 채 끝나지도 않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격이다. 아이 뇌발달이 이제 1, 2, 3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직 이제 갖추어져 있지만 발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특정 부분을 막 이렇게 발달시키는 것 자체는 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세 이전까지는 감정이나 정서 쪽에 치중을 해주시고 7세 이후가 되면 뇌도 어느 정도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생각은 역시나 공부머리 독서법을 읽으면서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집에 오니까 카드가 하나 도착해 있네요. 기아대책 후원이 벌써 3년이 지났대요. 중간에 휴직하면서 그만둘까? 월 6만 원이면 1년이면 72만 원인데 막 이러면서 중간에 그만둘까 유혹도 느꼈는데요. 꾸준히 작은 보탬을 세상에 보냈다는 게 저 자신한테 되게 좋고요. 그래서 같이 소식 나눕니다. 앞으로도 종종 육아와 교육법에 관한 동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좋은 날 되세요.